네, 오늘 많은 분들 와주셔서 이제 로봇 수술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연을 하고자 했는데 어떤 내용을 강연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워낙 방대한 부분이 많고 전문적인 부분도 많아서 어떤 부분을 소개할까 하다가 주로 우리 의사들 많은 부분이 아니라 우리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께서 아셨으면 좋을 만한 기본적인 부분들 그리고 임상에서 실제 수술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요즘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면은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내용을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보다 안정하고 정확한 치료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셨다시피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수련을 마치고 현재 세명기독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 내용은 우선 로봇 수술의 유래와 역사, 옛날에는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고 어디에서부터 유래를 했는지 그리고 요즘에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강연의 핵심 내용인데 이제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로봇 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고 있을지 그리고 주로 많이 하는 오해와 그리고 이 오해를 바로잡는 진실의 시간까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봇 수술은 우선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전쟁 중에 부상병을 치료할 때 어떻게 하면 원격으로 치료하면 좋을지 한번 연구를 하면서 시작된 게 로봇 수술의 시초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에서 원격 수술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트라우마 포드라는 이름으로 수술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연구원들이랑 같이 트라우마 포드를 만들었고 실제로 걸프전에서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통신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고 전쟁터라는 환경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상용화되기는 좀 힘들다고 국방부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컨셉은 잡았는데 그럼 요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하다가 그럼 차라리 정밀한 수술을 돕는 도구로 쓰자 해서 민간으로 이 컨셉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95년도에 처음으로 로봇 기구를 만들었고요. 2년 뒤인 1997년도에 사람에게 처음으로 로봇 수술을 적용했습니다. 그 처음 적용한 수술이 바로 쓸개를 제거하는 담낭 절제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년 뒤에 인튜이티브 서지칼 미국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다빈치 수술 로봇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이 다빈치 예상하셨다시피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다빈치 수술 로봇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료 환경에서 사용을 시작했고 맨 처음에는 전립선암 수술에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가장 좁은 골반 내에 있는 전립선암 수술하는 데 사용을 했고 우리나라로는 2005년도에 서울 아산병원이랑 삼성 서울병원에서 최초로 도입을 해가지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비뇨기과하고 산부인과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차츰차츰 영역을 확대해 갔습니다. 그래서 뭐 위암, 대장암, 뭐 갑상선암 이런 식으로 대장학문외과, 간담체외과, 두경부외과 이런 넓은 분야에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로봇 만들면 이런 모양이었는데요. 맨 처음 만들 때는 컨셉이 손목을 최대한 꺾어보자. 복강경과 다르게 손목을 한번 꺾어보자 해서 손목 관절 기능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1세대 다빈치 기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야도 확대해보자. 손목 움직임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가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기술을 쭉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제가 실제 대학병원 전임에 했던 시절에 겪었던 다빈치 기구는 요 3세대 기구입니다. 다빈치 SI라는 기구인데 요때도 제가 다빈치 수술을 한번 참여해보고 보조도 해보고 다빈치 자리에도 앉아보고 해봤는데 제가 사용한 요때 느낌하고 지금 세명기독병원에서 쓰고 있는 4세대 XI 요 느낌하고는 완전 천양지 차이였습니다. 손목 움직임도 훨씬 얘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시야도 훨씬 더 개선되어 있고 손 떨림 기능도 보정이 돼가지고 수술하기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 솔직히 3세대 SI 요 기구는 사실 복강경과 뭐가 다를까 하는 기분이 들 만큼 솔직히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술 발전이 훅 이루어지면서 4세대 다빈치 넘어오면서 수술하기 좀 더 정밀하고 더 편하게 수술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세대도 개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AI하고 접목된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로봇은 이렇게 세 가지 기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수술 장면을 보여주는 비전 카트, 그리고 환자의 몸 옆에 가서 이제 기구가 장착되는 페이션트 카트, 그리고 집도의 수술하는 의사가 앉아서 이제 수술 기구를 조작할 수 있는 콘솔 이렇게 세 가지 기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저희 병원 수술방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은 비전 카트,
즉 수술 내용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비전 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페이션트 카트를 해가지고 환자분의 몸에 가서 팔이 장착되는 페이션트 카트가 있고, 뒤쪽에 의자가 보이시죠? 이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콘솔이 있습니다. 콘솔이 있어서 집도의가 이렇게 앉아서 손이랑 발을 이용해가지고 로봇 도구를 조작해주는 콘솔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로봇은 이제 전 세계 한 6,700대 이상 이제 다빈치 로봇이 설치되어 있고, 미국 병원에서는 한 85%가 이미 로봇 기구를 다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해서 사실 복강경에서 로봇으로 그 패러다임이 점점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00대 이상 운영되고 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뇨기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복강경 수술을 점점 로봇 수술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3, 4위권 정도 되는 로봇 수술 대국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이쪽에서 로봇 수술 참관하러도 의료진들이 많이 파견도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 수술의 이제 장점입니다. 오늘 이번 강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미세 침습 수술입니다. 그리고 사람 손목보다 더 자유롭고 유연한 관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 떨림 기능이 보정이 되고 의사의 피로도가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배나 확대된 시야를 보여주고 정밀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요 네 가지 장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선배 의사님들은 주로 환자 배를 수술한다 하면 배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배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사람 손이 하나 혹은 두 개 정도 들어가서 손으로 직접 조작을 했습니다. 조직을 떼내고 실로 묶어주고 조직을 덜어내고 피를 지혈하고, 그렇기 때문에 손이 두 개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사람의 한 뼘 정도는 상처가 항상 났었습니다. 그래서 요 배에 이렇게 그다랗게 상처가 나고, 그로 인해서 통증도 심하고, 환자분께서 수술 후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운동하는 시기도 그만큼 뒤로 늦춰지고, 입원 기간도 기본 거의 일주일 정도 가고, 옛날엔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미세 침습 수술을 해가지고 환자 배에 구멍만 몇 개 내가지고 기구가 들어가서 수술하는 미세 침습 수술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점점 수술의 패러다임이 미세 침습 수술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세 침습 수술의 대표적인 수술이 바로 복강경입니다. 배 안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이산화탄소 가스를 넣어서 배를 부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복강경 기계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계를 조작해서 수술을 하는 복강경 수술이 있고, 최근에 오늘 제가 강연을 하고 있는 로봇 수술이 미세 침습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복에 비해서 상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회복에도 더 빠르고 통증도 덜하고 그리고 수술 합병증도 훨씬 더 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미세 침습 수술에 복강경이나 로봇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로봇과 복강경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 왼쪽 사진에 보면은 일자로 쭉 뻗어 있는 요 기구가 복강경 수술 기구입니다. 일자로 쭉 뻗어 있습니다. 중간에 꺾이는 지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일자로 돼 있어 가지고 깊은 지점, 좁은 지점에서 수술하기에는 사실 복강경 도구는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로봇 수술 기구는 이렇게 중간에 손목이 꺾입니다. 이렇게 90도까지 꺾여서 사람 손목보다 훨씬 더 유연합니다. 이 로봇 수술 손목이. 그래가지고 깊고 좁은 부분에서 정밀하게 수술하기에는 로봇이 복강경보다 압도적으로 더 좋습니다. 자, 이 장면이 이제 로봇 수술 팔을 이용해서 봉합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집도의가 손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주면 집도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로봇 팔도 같이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손목도 꺾임도 있어서 봉합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90도로 바늘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봉합해 놓으면은 여기에 이제 봉합해 놓은 우리 장력 힘이라고 하는데, 봉합해 놓은 힘이 일반적으로 수술해 놓은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은 이제 포도를 이제 까서 여기 다시 붙여주는 건데, 사실 이 손목에 이렇게 미세한 움직임 때문에 포도를 거의 터뜨리지 않고 이게 껍질을 다시 봉합할 수 있는 장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손목이 없으면은 만약 복강경 기구로는 사실 이런 조작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로봇 팔이기 때문에 여기 거의 가능한 퍼포먼스고, 실제 수술장 내에서도 이런 기능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콘솔에 이 집도의가 앉아서 보면은 이게 양쪽 눈으로 이렇게 화면을 봅니다. 화면을 보는데 이 카메라를 줌을 쭉 당기면은 거의 10배 정도 확대돼서 한 부위가 보여집니다. 시야의 흐트러짐 없이. 그리고 양쪽 눈으로 보기 때문에 3D로 보입니다.
여러분 영화관에서 보면 안경 쓰고 보면 3D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에서는 그런 식으로 수술 장면 안쪽도 거의 3D로 확대된 시야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직이 깊게 있는지 얕게 있는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복강경보다 로봇으로 보면 훨씬 더 파악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조작을 훨씬 더 막아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 떨림 보정 기능. 저는 사실 요 장점이 제일 와닿습니다. 뭐, 제 좀 눈치채셨겠지만은 요게 접니다. 대학병원에서 전임이 근무하던 시절에 제 스승님께서 찍어주셨던 사진인데, 복강경 수술 들어가면 카메라 잡는 사람, 집도하는 사람, 보조해주는 사람 3명이 움직입니다. 3명이 합을 잘 맞춰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초반에는 합이 참 잘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카메라를 잘 비춰주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보조의사가 잘 당겨줍니다. 그래서 수술이 참 편한데 이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자, 사람이 이제라 힘이 빠집니다. 얘도 떨고 얘도 떨고 얘도 떨고 다 손을 떱니다. 덜덜덜덜 떱니다. 화면도 같이 떨립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막판 되면은 피도 쭉 나고 짜증도 나고 당황도 하고 식은땀만 흘리고 그런 장면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강경 수술하면은. 그런데 로봇 수술을 하면은 카메라 작동 제가 합니다. 그리고 보조의사의 팔 움직임 제가 컨트롤합니다. 제가 나머지 2팔 다 잡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카메라 잡는 애가 저하고 호흡이 안 맞다, 보조하는 사람이 저하고 호흡이 안 맞다, 이런 단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다 컨트롤 하에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앉아서 수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 수술한 복강경보다 훨씬 피로도도 덜하고 수술 마치는 과정까지 집중력을 최대한 유지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봇 수술의 장점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는데 이 수술이 이 장점이 실제 수술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봇으로 제일 많이 하는 수술 중 하나인 담낭 절제술,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이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에서 로봇이 어떤 장점을 발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장점 보기 앞서서 먼저 담낭 절제술 어떨 때 수술하는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은 첫 번째 급성염증인 경우 오른쪽 윗배가 아프면서 열도 나고 CT나 초음파 봤더니 쓸개벽도 두꺼워져 있다. 보통 급성 담낭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응급이거나 바로 다음날 보통 바로 수술을 합니다. 두 번째, 결석, 담석에 의해서 통증이 계속 온다. 담석이 있는데 틈만 나면 뭐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특히 기름진 거 먹으면 더 속 더부룩하고 배도 좀 자주 아프고 담석이 많이 있는데 이런 통증이 나타난다. 그러면 거의 수술적 치료를 요구를 합니다. 세 번째, 담낭의 용종. 1cm 넘어가는 용종이 있다. 그럼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담낭벽이 두꺼워져 있다. 석회화가 이루어져 있다. 이 뜻은 이미 만성염증이 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술을 시행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암이 의심된다. CT는 초음파를 봤더니 안쪽에 뭔가 볼록하게 보이고 암이 의심된다. 그러면은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자, 쓸개는 간 밑에 이렇게 주머니처럼 달려져 있습니다. 간에서 이제 쓸개즙이 만들어져서 십이지장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 담관이라고 합니다. 담관. 담관 옆에 길이 있으면서 담낭, 즉 쓸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수술할 때는 담관에서 나가는 이 길을 잘라주는 겁니다. 잘라서 쓸개를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예, 쉽죠? 이거 자르면 되잖아요, 그죠? 딱 보이잖아요, 그죠? 이 길이. 그런데 실제 수술장 안에 들어가면은 요렇게 보입니다. 구분이 전혀 안 됩니다. 뭐 먼저 구분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덮여져 있는 요 지방 조직을 걷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방 조직을 걷어내서 쓸개로 들어가는 길목을 찾아줘야 됩니다. 찾아줘야 되는데 이 지방 조직을 걷어낼 때 이제 얼마나 피가 안 나게 잘 걷어내지는지가 그 수술이 쉽게 갈지 중간에 꼬여서 정말 어렵게 갈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지방 조직을 최대한 부드럽게 잘 드러내주고 피가 안 나야지 수술도 잘 맞춰지고 수술 시간도 짧고 환자분 회복도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면 이 지방 조직을 걷어낼 때 어떤 장점을 발휘하는지 보면은 자, 먼저 여기에서 로봇팔이 꺾여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로봇팔이 꺾여 있는 이 팔을 이용해서 지방 조직을 걷어내 주는데 자, 꺾인 팔을 이용해서 지방 사이에 팔을 끼워서 이렇게 지방을 태워주는 겁니다. 태운 다음에 슥슥 밀면 과정을 반복하면서 쓸개로 들어가는 길목을 찾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길이 보이잖아요. 그 길을 이제 찝어줘야 됩니다. 찝는 과정에서도
로봇 팔이 들어와서 이제 3일 회전을 하고 손목이 딱 꺾인 채로 길에 90도 되는 각을 잡아서 딱 하나 물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물리는 거하고 90도하고 물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요 클립 찝는 게 잘못 찝히면은 중간에 여기서 담즙이 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담즙이 새 나올 수가 있어갖고 한 점은 수술 끝나고도 열이 나면서 이 안에 물이 고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 되면은 이제 여기서 담즙이 샜다라고 판단되면은 내시경 시술까지 하셔야 돼요. 입원해 있는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요 클립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담낭관을 찾아서 자르면 되는데 담낭관이 요렇게 예쁘게 생기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원래 보통 정상적인 해부학 구조는 요런데 다른 형태로도 되게 많이 생깁니다. 특히 요쪽 동네는 변이 일반적인 모습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수술장에서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을 잘라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이나 요 부분을 자르게 되면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래 되면은 배를 크게 열어서 요 담관에 다시 복구해주는 대수술까지 거쳐야 됩니다. 그래 되면은 회복하는데도 정말 시간 많이 걸리고 합병증도 추후에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담낭관, 쓸기로 들어가는 길목을 확인하는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쓸개 수술에서 요걸 확인하는 게 거의 8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쓸개로 들어가는 길목을 찾을 때 로봇 수술에 적용되는 이 파이어플라이 기술, 반딧불 기술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실제 복강경으로 보면 요렇게 보입니다. 요렇게 보이는데 반딧불을 딱 켜버리면은 초록색으로 빛이 나는 요렇게 길이 보입니다. 요렇게 길이 보여요. 요 초록색 빛나 요 길이 쓸기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를 자르면 되겠다 하고 딱 판단이 서는 겁니다. 이게 실제 제가 수술했던 장면인데 반딧불 기구를 딱 켰더니 간에서 내려오는 길이 보이고 쓸기로 들어가는 길이 딱 보입니다. 자, 요 길이 보이면은 사실 수술을 거의 80%가 끝난 거예요. 요걸 자르면 끝입니다. 요걸 자르고 쓸개를 걷어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수술장 내에서 활용하는 장면을 보시면은 먼저 담낭관 앞에 있는 지방 조직을 걷어내고 충분히 걷어내고 그다음에 확대된 시야로 이렇게 딱 보는 겁니다. 초록색 길이 보이죠? 쓸개로 들어가는 초록색 길이 보입니다. 사실 요 길이 보이면은 사실 집도의로서는 사실 한숨 놓습니다. 아, 이제 길을 찾았다. 쓰레기 염증이 더 심하면은 지방이 더 두껍게 덮여져 있고 구분이 전혀 안 됩니다. 딱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피도 줄줄 나고 보기도 역겨울 만큼 먹으면 이제 하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상 지점을 이렇게 조직을 박리를 해놓고 반딧불을 딱 켜는 겁니다. 지방 조직 최대한 걷어내놓고 그 다음에 초록색 티가 안 나네. 딱 켜보면은 자, 이쪽을 잘 볼게요. 이쪽에 보면 초록색으로 올라가는 길목이 보이죠? 초록색 올라가는 길. 요 길이 간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요 길은 쓸개로 넘어가는 길이겠구나 하고 딱 판단이 되는 겁니다. 요 길이 보여야지 그 다음 수술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 길이 안 보이는 채로 수술하면은 잘못하면 얘를 다칩니다. 얘를 잡느냐 한 끗 차이입니다. 얘를 잡으면 대공사를 하는 거고 얘를 잡으면은 편안하게 수술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반딧불 기술, 반딧불 모드는 사실 로봇 수술에서 쓸개 수술 할 때 제일 많이 활용하는 기술이고 진짜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자, 개복으로 수술을 하면은 갈비뼈를 이렇게 길게 잽니다. 쓸개 수술할 때. 길게 째기 때문에 사실 흉터도 모양도 좋지 않고 이걸 사선으로 째는 게 통증도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주로 복강경 수술을 하면은 배꼽에 구멍 좀 째고 위에 하나, 둘, 세 개 정도 구멍을 뚫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강경 수술하기 때문에 개복보다는 상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통증이 덜하고 회복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은 위에 구멍을 뚫는 게 아니고 밑에다 구멍을 뚫습니다. 배꼽이랑 아랫배 쪽에 구멍을 뚫어요. 윗배보다 아랫배가 통증에 좀 더 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도 훨씬 덜하고요. 그리고 배꼽 쪽으로도 상처 내는 것도 더 작은 사이즈로 상처를 내도 됩니다. 그래서 배꼽이 사실 가려져서 표시가 거의 안 나요. 그래서 로봇으로 복강경 수술 받았다 하면은 사실 바지 입으면은 표시가 거의 안 납니다.
자, 이제 담낭 절제술에서 어떻게 장점으로 적용되는지 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탈장 수술. 로봇으로도 탈장 수술 상당히 많이 합니다. 탈장 수술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탈장은 주로 이제 좀 60, 70대 정도 되는 남자 환자분들한테서 많이 생기는데, 주로 사타구니 좀 볼록해지는 증상이 있을 때 CT나 초음파를 찍어보면은 탈장이 보입니다. 실제 수술장 안에 들어가서 배 안을 보면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아, 요 부분이 보이면은 아, 탈장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할 때 어떻게 하냐,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 밖으로 쭉 빼내주면 됩니다. 쏙 빼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요 안으로 들어가 있는 탈장낭이라고 하는데, 이 탈장낭에 혈관이며 신경이며 다른 구조물이 덕지덕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빼내면서 붙어 있는 녀석들을 떼내야 됩니다. 떼내야 되는데 잘못 당겨버리면은 혈관이 찢어지고 신경이 찢어지고 다른 구조물이 찢어지고 여기서 피도 줄줄 나고 수술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높은 10배 확대된 시야로 딱 보면은 신경이며 혈관이고 구조물이고 다 구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탈장낭을 떼낼 수 있다. 이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떼내고 나면 보통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요 장면이 나오면은 이제 여기다 인공막을 딱 대줍니다. 인공막을 더 떼줘가지고 더 이상 더 빠져나가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막을 더 떼줍니다. 인공막을 고정한 다음에 요 부분을 위로 당겨서 꿰매주는 겁니다. 요 인공막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꿰매주는 과정인데, 요 꿰맬 때 이제 안에 바늘을 넣어서 봉합을 해줘야 됩니다. 배 안에서 봉합을 해줘야 되는데, 이 봉합을 얼마나 쫀쫀하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수술하고 나서 탈장이 나중에 재발되느냐 재발되지 않느냐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수술장에서 봉합하는 장면인데요. 이거는 안쪽으로 수술팔이 들어와서 90도로 꺾여져서 팔이 들어와서 위에와 아래 부분을 이렇게 꼬맨 다음에 실을 당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쭉 당기면서 조직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봉합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복강경보다 로봇으로 수술해보니 훨씬 더 편합니다. 더 쫀쫀하게 꼬매지고, 꿰매다가 다른 조직이 찢어진다, 그 부분 다시 꼬매면 됩니다. 로봇팔을 이용해서. 복강경은 사실 각이 진짜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안 나와서 막 삐뚤삐뚤하게 꼬매주고 막 사선으로 꼬매주고 하는데, 로봇은 90도로 딱 맞는 각도로 잡아서 꼬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꼬매고 난 다음에 장력이 좋게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탈장 로봇 수술은 최근에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에서 약 750건 정도 탈장을 로봇으로 수술했고요. 탈장 수술 전체 수술 중에서 비율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로봇으로 하는 케이스가. 그래서 저는 사실 외래로 탈장이 진단되신 분들이 오신다 하면 사실 로봇 수술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신 비용적인 부분에서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웬만하면은 탈장은 진짜 꼭 로봇으로 수술하는 걸 적극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남자분들한테서 주로 탈장이 많이 생기는데, 여자분들한테, 특히 할머님들, 그리고 분만력이 되게 많으신 여성분들한테는 주로 많이 오는 게 직장 탈출증입니다. 아래쪽은 뭐가 빠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시거든요. 아래쪽 뭐가 붕 빠지는 질환이 직장 탈출증인데, 직장 탈출증은 빠지는 대장에 앞에 인공막을 고정해서 당겨서 뼈에다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 좁아 터진 이 골반 안에 들어가서 꼬매려고 하면은 사실 복강경은 진짜 한계가 있습니다. 겨우겨우 꼬맵니다. 실제 외국에서는 꼬매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사를 박아버립니다. 탁 하나는 나사를 박아서 고정하는데, 이 나사 때문에도 부작용이 생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본원에서 요 한 케이스 수술해 드린 적이 있는데, 안쪽까지 들어가서 꿰매고 뼈에도 고정시키는 방법을 로봇으로 이용했더니 훨씬 더 수월하게 수술도 되고 수술의 경과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직장 탈출증 수술할 때도 로봇이 많이 활용이 된다. 좁은 공간에서 봉합과 봉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로봇은 장점이 많이 발휘가 됩니다. 그리고 또 남자분들은 여자분들보다 골반이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만약 직장암이 생겼다, 직장암이 진단받았다 하면은 좁은 골반 내에서 직장암 수술하는 건 사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골반이 좁은 남자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직장암 진단받으셨다 하면은 사실 로봇 수술을 하시는 게 복강경 수술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결과가 좋습니다. 골반 내에 있는 신경도 보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직장 탈출증 수술에서 정확하게 인공막 고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특히 골반 내에서 장점이 많이 발휘가 되는 게 로봇 수술입니다. 자, 그러면 로봇 수술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로봇 수술에 대해서 오해하실 만한 부분, 주로 이제 많은 오해가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키워드를 잡아서 제가 이제 오해와 진실이라는 이 타이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로봇이 혼자 하는 수술, 이제 요거 아닌 건 다 아시겠죠, 그죠? 로봇이 알아서 수술하고 의사는 보는 건가? 요건 아닙니다. 100% 의사가 조정하고, 대신에 이제 5세대 로봇이 AI 기능이 장착돼서 여기는 어떤 구조물입니다, 여기는 어떤 구조물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기능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수술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서울 아산이랑 세브란스 병원에서 5세대를 도입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수술한 영상이라든지 자료가 없어서 제가 사실 그건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현재 기술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로봇이 스스로 알아서 수술하는 세상은 아직은 아닙니다. 두 번째, 로봇은 보험이 안 될까요? 돈 많은 사람만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로봇은 법정 비급여 수술입니다. 사실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수술이죠. 안 되는 수술이어서 사실 로봇 수술 비용을 전액을 거의 다 환자분께서 부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법정 비급여 수술이어서 실비 만약 보험이 세팅이 돼 있다라고 하면 실비 보험에서 어느 정도 적용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요거는 수술하시기 전에 약관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환자분도 본인도 모르는 특약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관을 꼭 확인하고 만약 실비에서 적용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실비가 만약에 가입이 돼 있으시다면. 지금 로봇 수술 값이 비싼 게 로봇 수술 도구 자체가 사실 좀 금액이 많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2000년도에 FDA 승인받았던 인투이티브 서지컬 회사가 거의 세계에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 수술 기구는 다른 회사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레보아이라는 기구가 나오고 메드트로닉에서 휴고, 뭐 벌시우스 이런 기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인투이티브에서 만들어낸 다빈치보다는 기술적으로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실 인투이티브에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만큼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런데 얘네들 성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경쟁업체가 들어서야 이게 가격이 떨어지지 사실 지금 인투이티브 독점인 구조 내에서는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위험하지 않을까요? 기계니까 오작동 나면 어떨까? 오작동 나는 게 감지가 돼버리면은 기계는 바로 셧다운 돼버립니다.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딱 꺼져버립니다. 꺼지고 껐다 켜서 복구가 될 수 있는 오류면은 껐다가 다시 켜집니다. 그 사이에 로봇팔은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가 콘솔에 앉아서 움직이려고 해도 로봇팔이 움직여지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 껐다 켜도 복구가 안 되는 오류다. 안 켜집니다. 안 켜지면 로봇팔을 강제로 뺄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로봇팔은 훼손되는 한이 있더라도 강제로 로봇팔을 뺄 수가 있습니다. 빼고 우리는 다시 복강경이든 개복이든 수술을 전환해서 다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안전하고 수많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수술하는 의사는 직접 손으로 하는 것보다 실력이 떨어집니까? 기계에 힘 빌리는 건 초보 아닌가요? 저희가 로봇 수술을 하기 전에는 복강경 수술을 배워야 되고 복강경 수술을 하기 전에는 개복 수술을 배워야 됩니다. 로봇 수술 훨씬 편한데 로봇 수술하기 전에 복강경 수술을 이해를 해야지 로봇 수술을 할 수 있고 복강경 수술을 하려면은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할 줄 알아야 복강경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외과 전문의 수련 과정이 있는데 맨 처음 배우는 게 개복 수술입니다. 배를 열어서 어떻게 수술하는지를 먼저 배웁니다. 그 다음에 복강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로봇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봇 수술하는 외과의 사람은 사실 복강경도 충분히 수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로봇이 제일 좋은가? 로봇이니까 무조건 제일 좋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배 전반적인 부분을 다 훑어야 되는 수술의 경우, 예를 들어서 복막염이 왔다, 뭐 대장이든 위든 천공이 나서 복막염이 생겼다. 그럼 배 전반적으로 다 세척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로봇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복강경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복강경도 안 된다. 그럼 오히려 그때는 배를 열어야 됩니다. 개복 수술을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배 전반적인 영역을 다 훑어야 된다. 그러면 사실 로봇은 적용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수술들, 맹장 수술. 맹장 수술은 사실 로봇은 과합니다.
왜냐하면 복강경으로 들어가도 각도가 제대로 나옵니다. 맹장 수술의 경우는. 그래서 맹장 수술을 로봇으로 하는 경우는 미국에서 사실 거의 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은 현재 로봇 수술은 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도입이 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 3, 4등 정도 하는 로봇 강국이고 로봇 기술도 점점 더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뇨기과,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다양한 수술 분야에서도 적용되고 있고 복강경이나 개복 수술에 비해서 회복 기간도 단축되고 합병증도 감소된다는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2024년 11월에 엑사일을 최초 도입을 했고 12월 달에 이제 센터장이신 이준영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전립선암 절제술을 시행했고 지금도 계속 활발하게 전립선암 수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이제 제가 2월 13일에 이제 경북 지역 최초로 이제 로봇 탈장 수술을 엑사이로 시행을 했었고요. 지금까지 계속 탈장, 담낭 절제술, 직장암, 직장 탈출증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로봇을 활용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웬만하면 복강경 수술이 적용할 수 있다 하면 로봇 수술도 적용해서 시행해 볼까 생각 중에 있고요. 이제 점점 영역을 점점 확대해 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대학병원에서도 로봇을 점점 더 도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북대병원에서도 로봇 이번에 바로 2대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 동산병원도 마찬가지로 로봇 영역을 점점 더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외과, 비뇨기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병원도 사실 영역을 점점 더 확대해 가서 많은 분야에서 로봇으로 수술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발표를 마칠 거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